예,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아, 물건을 못 버리는 저장 강박. 아, 그것도 심각합니다. 예, 그것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 집안 이야기인데 해도 될지. 제 집안 이야기. 집안이 왜 나한테 사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예, 뭐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고. 글쎄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집에 뭐 아파트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80평이 잘 사는 집인데 와서 그 좋은 집에 거실에 물건을 다 쌓아놓고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건 큰 병이잖아요.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정말 큰일이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참 그게 고치기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래요. 적대네요. 그 지금 그 남편도 직업이 없고 그 어머니도 직업이 없으니까 한 달에 순수익 500이면은 그거는 미천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고물 주워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해라. 약간 집은 더럽지만 그 의외로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제 친구 중에 고물상 하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고물상이 의외로 많이 남더라고요. 강박장애 하다가 또 고물상으로 가시면 그 고물상하는 사람들 다 강박장애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물상을. 강박장애자에 계신 분들은 다 고물상을 하시면 월 500원 보장된다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워낙 또 우리 수완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DJ 정권 때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매를 허용했잖아요. 그 찬스를 살려가지고 이제 집에 강박을 가졌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을 또 워낙 사랑하고 하니까 자연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금방 또 몇십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런 찬스를 잘 잡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방에 가면 잠깐 한 2~3시간 하는 행사에도 화장실을 별도로 끌어와서 변기를 배달과가 설치를 하고, 지방에 또 웨스틴 조선, 부산의 웨스틴 조선 호텔 아시죠? 거기에서 또 보니까 방에 침대 시트를 다 바꾸고,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해외 가서도 뭐 이렇게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영국 그다음에 화장을 하는데 옆 뒤에다 천을 다치고, 조명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강박장애입니까? 일종의 강박장애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런 장애를 이기고 대통령까지 됐었으니까 인간 승리네요. 그것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인간 승리일지 몰라도 참 나라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구심점이 없으니까 경기가 최악이고요. 지금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인간 승리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또 그 말씀을 너무 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내가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 리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최근에 저번에 강진 여행 가면서 강진 옆에 장흥이 있고 장흥 옆에 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포 갔다 온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뒤로는 여행 안 가셨습니까? 어제도 갔다 왔죠. 어디 갔는데? 서천에. 충남 서천에. 예. 그거 좋은 데 갔다 오셨네. 별로 안 좋아요. 서천에 가니까 전부 다 그 토요일날 밤 9시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인지경이에요. 그러고 서천에 그 어디 갔습니까? 뭐 어디 서천 군청 앞에 큰 번화가에 한 1km 되는 번화가인데 조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천은 뭐 온천도 없고. 국립생태원 보려고 갔죠. 예? 국립생태원. 예. 가는 우리 애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은 그 토요일날 밤 9시에 사람이 1km 되는 그 번화가에 메인 스트리트에 사람이 하나도 10명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다 망해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폐가가. 심지어 그 교육청 앞에 큰 번화가 앞에 맞은편이 2층 집인데 완전 폐가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가 그리고 아까 말한 장흥도 그 중에 리더가 좀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성이나 강진에 비해서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장흥이 그렇죠.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장흥이라는 도시가 장흥이라는 그 읍이 보성이나 강진보다 못했대요. 근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장흥을 그렇게 발전시켰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선장이 이렇게 공석에 있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지금 자영업자들 최악입니다. 제 주위의 스트리트에 보면은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 번 망하면 2, 3번 그냥 까먹는 거예요. 2, 3번 까먹으면은 많이 하기 그것도 힘듭니다. 또 대출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영업 하다가 대출 받아서 한 2, 3억이면 한 1억 5천 이래 대출 받아갖고 하나 차렸다가 예. 나중에 망해버리면 뭐 권리금에 무슨 시설 뭐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기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대로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더라고요. 예, 예.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2, 3억이 뭐 돈도 아니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목숨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 망하면 바로 뭐 노숙자나 이렇게 자영업자가 개업을 해서 5년 동안에 살아남는 사람이 17%래요. 제가 알기로 5%인데요. 그럼 83%가 아니면 제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83%가 망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5년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리더는 예. 이런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다른 OECD 국가에 예. 비해서. 정말 이런 자영업자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주 5일제는커녕 주 7일 뭐 그냥 24시간 일을 하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신경을 안 쓰고 무슨 최순실이니 뭐 조윤선 장관이니 김국진 실장이니 우병우니 이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자영업자의 고통을 모르고요. 또 우리나라는 관전민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도 뭐 장정에 나오는 말인데 이 민간층에 있는 자영업을 개똥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도 의사는 고급 자영업자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을걸요. 요즘 의사도 연 매출이 1억이 안 되는 데가 꽤 많고요. 연 매출 1억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뭐 종업원들 월급 뭐 한 3천만 원 주고요. 집세 3천만 원 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새 틈틈이 자살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박장애가 요즘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대에 급증한다라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대학 입시와 취업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정상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는 그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네. 헬 조선의 후유증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17세, 8세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같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불안한 게 이때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면은 이 사회에서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게 경쟁은 치열한데 이런 경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인데 그것도 해결을 못 해주고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 만민이 다 평등하게 고민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데 정치인 그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의사로서 그 강박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좀 본다는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안 고치지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럼 강박장애는 좀 놔두면 우울증이 불안증으로 연결되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다는데 안 고치지면 어쩌 약은 있긴 있죠.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또 부작용이 좀 꽤 있고요. 이렇게 우울증, 항우울증 자체가 또 자살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가 좀 힘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종교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전을 보면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의 신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통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예. 불교, 기독교, 뭐 가톨릭까지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요. 이게 원래 보면 이 장사가 망해도 크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아, 갈비집도 큰 데만 되고. 근데 종교인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OECD의 현상이죠. 뭐 이렇게 유럽에도 저 요새 뭐 그 천사와 악마인가 그 이거 보니까 점점 그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선진국에서 신자가 줄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점점 신자가 늘어나-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부한테 좀 결혼을 허한다는 말도 있는데 뭐 저번에 스파트라이트에서 나왔지만 그게 너무 그런 이성 교제를 억제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풍선 효과로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왜 꼭 신부는 남자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여자로 신부가 되게 하고 남녀 평등을 해야죠. 예수나 이게 신의 모습이 남자니까 네. 그 전달자도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요번에 그 천사 악마에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그 심볼이 옛날에 그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다 이러더라고요. 이 성자 보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쭉 이런 후광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집트의 그 태양. 그 다빈치 코드 그거 나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빈치 코드도 나오고 예, 그 천사 악마에도 나오고 예. 댄 브라운 작가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니까 좀 종교란 게 기독교의 독창적인 발상 같지만은 다 이집트 종교, 그리스 로마 종교 이렇게 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의 형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하느님의 형상이 비슷하게 닮았다고. 또 보니까 그걸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마이클앤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이렇게 인간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이 모양이 인간의 뇌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미켈란젤로가 이 신은 인간의 뇌 안에 있다는 것을 묘사했다. 그런 또 하나의 그런 가설을.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그게 인간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뭐 구름도 보면 뭐 양처럼 생긴 구름, 뱀처럼 생긴 구름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겠지 뭐. 딱 찾아보세요. 진짜 이 인간의 뇌처럼 그렇게 딱 생겼어요. 천지창조에 보면. 그렇다 하시죠. 참말에 물론 동의. 아니 동의하나? 동의를 합니다. 그럼 무슨 아니 뭘그 동의 안 할 거 있다고 100번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이번에 그 가습기 살균제 말입니다. 예. 그 저기 회사 임원들이 1심에서 예. 이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대표가요. 선고를 받았. 혹시 선고를 받았는데 예. 사람이 최소 몇 배, 많게는 몇천 죽었는데 이게 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네요. 미국 같으면 뭐 한 몇백 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돈도 한 몇천억 벌금 받았겠죠. 일단은 뭐 죽으라고 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예. 제대로 그 원료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 원료가 화학적으로 해로울 거라는 인식은 했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신생아 보통 가습기 어른들은 잘 안 틀지 않습니까? 애 놓고 나면 그 신생아한테 그 가습기 습도 조절한다고 틀어주는데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안에 균 좀 들어가도 날 걸 또 한국에 벨란다는 말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열심히 틀어져 그 가습기 살균제를 타가지고 하는 바람에 살균을 한 게 아니라 영유아를 죽여버렸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7년이라 그러면 이게 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제가 뭐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법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사람을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해도 네. 한 2년이면 초범인 경우에 그렇죠. 네. 의도가 없으면 아마 네. 그런 맥락에서 한 7년 나온 것 같습니다. 법은요 이런 그 혹시 대표에게 이 특가법상의 사기나 상습 사기를 갖다가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전에 제품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할 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은 구형을 20년을 때렸는데 법원이 7년. 지난번에 보면 진경준 검사장하고 그렇대요. 그 넥슨의 김정주하고 둘이가 친구 사이에 무슨 뭡니까? 이 저기 과거 무슨 이 저기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 이 그 지엄이라고 그럽니까? 예, 관포지교? 예, 관포지교가 아니고 그 뭐냐 베가하고 종자기 이야기. 지엄. 예. 뭐 이 베가가 검은고를 탈 때 종자기가 그걸 인정해 줬다 해서 예. 지엄이라고. 예. 그 말까지 쓰면서 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무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무죄입니까? 어제 그 어머니하고 애들 엄마들하고 이 가족들이 200명이 지켜봤는데요. 가족들이 이거는 국민 정서나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는 정말로 동떨어진 판결이다 이러는데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들이 판결을 하면 그것이 일종의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게 이런 저기 배신 문제가 없는 한계인데요. 좀 배신 문제가 적극적으로 좀 도입돼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 가습기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잘 가는 그 사우나 지하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소독약을 팍 분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우나 안에서. 예. 그래서 이걸 뭐하고 그러니까 아니 소독해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 가습기 그 사건을 안 봤냐고. 그 가습기도 이렇게 몸에 해로운데 이 파리 잡는 소독약이 분무돼 가지고 에어로졸로 폐에 들어가면은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파리 잡는 소독약인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빈대하고 이 잡는 사우나가 좀 예. 습기 차고 하니까 예. 끔끔하고 하니까 몸 예방. 그러니까 그 폐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해도 그냥 귀등으로 듣더라고요. 왜 당신만 그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저기 찜질방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데도 전부 그런 거 치겠네요. 굉장히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래가 딴 데도 이렇게 하니까 딴 데 다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왜 당신이 항의하냐. 저는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이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폐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항의한다. 그러니까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런 가습기 살균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아직 각성을 못하고 그 일부 사람들은 계속 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풍탄하게 이것과 그 성분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다 가습기 살균제나 비슷하겠죠. 예. 예. 오물주기한 이야기인데 그 허파의 세포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특히 예. 그게 왜 하는가 하면 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요즘 또 이렇게 갈아입는 예. 수면복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입고 하니까 그 살균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거는 간접살인이가요. 특히나 또 이게 담배 피는 분들 보고 제가 왜 담배를 끊으라 하냐면은 담배 플러스 이런 매연이나 이런 게 합병되면은 플러스 2가 아니고 플러스 1000으로 올라갑니다.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술할 때 보면은 배포가 어린애들 보면 아주 핑크처럼 아주 예뻐요. 예.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 시커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이 목불인견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이런 사우나에서 뭐 이렇게 약을 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지금 방송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다음에 혹시 사우나 가시면 약 치면 절대 못 치게 예, 이렇게 정부 못 치는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런 가습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거를 본체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가 뭐라 해요? 왜 당신은 별나냐고. 별난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좀 별나죠. 좀 나이 드는 거죠. 예, 저도 약간 좀 별난 편이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이야기했잖아요. 음식물 못 갖고 들어가는 거. 저는 참도 못하죠. 왜 누가 경찰도 아닌데 왜 내 가방을 점검을 하지? 근데 모든 그때 한 10만 명 왔는데요. 99,999명은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게 어딨어요. 왜 주구가 삼성이 뭔데? 그래서 요새 좀 정의는 살아있대요. 이 삼성이 이 사건에 모든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렇죠. 오늘 보면 예. 그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 실제로 삼성의 이재용 빼놓고는 1인자죠.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둘이는 미래전략실의 실장 차장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오늘 아마 특검에 불려갔을 거고 그 박상진이라고 삼성전자 사장은 오늘 청문회에 오라 했는데 내 처음 생진 머리 털라고 처음 들은 병을 핑계 대면서 오늘 청문회에 안 갔죠. 오늘 삼성 3명이 불려졌는데요. 저는 이번 이 최순실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포획, 낚아채려던 또 그건 대가는 돈이겠죠. 그 시도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격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과연 구속되어서 처벌을 받을 것이냐. 문재인이 과연 삼성 개혁을 특별히 지켜보겠다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인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특검이 과연 이재용을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불구속 처리를 하고 아마 장충기, 최지성 둘 중에 뭐 한둘 이렇게 구속하면서 끝내려고 할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쉽사리 정치하러 이렇게 정치를 좌우하러 주무르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끝끝내 단죄가 제대로 돼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럴 생각을 그러면 손해더라는 걸 느껴야 안 할 건데 이번에도 그게 될지 의문이고요. 진짜 하나 의문은 뭔 줄 압니까? 좌파고 우파고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본질이 삼성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자본의 정치권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경유착 뇌물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본사 앞에 가서 데모한 사람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습니까? 네. 대선 후보 자격 있네.
아니 뭐 딸리 전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비행기나 이렇게 배를 사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 때문에 전화하셨나? 네. 그래서 전화해서 참. 돈 한 1,000억 좀 내라니까 안 준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왜 안 줍니까? 그 최순실 씨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은 최순실 씨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길래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똑바로 살아라 이야기는 했죠. 그 데모 한 거하고 좀 틀린 겁니까? 아, 그래도 용기가 있으신 분이네요. 예, 뭐 제가 그런 용기는 좀 있죠. 그 삼성에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그냥 대표 전화에 전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전화를요. 그 안내양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책임자 좀 바꾸라니까 안 바꿔줘요. 바꾸다고. 어디에 책임자? 삼성전자 사장. 아, 박상진이 바꿔라 소리였나요? 난 잘 누군지 이름 몰랐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러시냐 그러길래 이제 내가 이런 큰 뜻이 있어가지고 돈이 한 1,000억 내지 1조가 필요한데 좀 주세요. 이랬더만 그런 거 있으면 이메일로 이야기하라 이러더라고요. 이건 이메일 바쁘니까 좀 사장님 좀 바꿔달라니까 절대 안 바꿔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몇 마디 했죠. 그 안내양한테. 본인이 누군가 이름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했죠. 아. 센터를 홍보할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옛날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동물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삼성 동물원이라고 예. 자기도 아마 그 소기업을 중소기업을 하면서 많이 당했을 거예요. 이 땅에 처음에 뭐 같이 했는데 뭐 삼성전자하고. 뭐 아닌가 하여튼 뭐 제 느낌에 저도 약간 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에서 굉장히 그 어떤 보험을 다루는 병원에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 병원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주 그냥 뭐 지정적으로 괴롭힙니다. 좀 잘 되는 병원을 타겟 삼아가지고 막 자기들은 변호사가 많잖아요. 막 뻑하면 고소하고요. 막 노조 뻑하면 고소해가지고 막 1,500억 그렇게 지금 재판 걸려 있다면서요. 삼성에서 노조 말살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기업 하는 분들은 다 어떤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과연 이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단죄가 되고 발전적으로 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건데 원장님한테 이제 전화 안 올 겁니다. 왜요?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 보험회사들이. 왜요? 저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삼성에 좀 뭐 파워가 있습니까? 파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엄청 제가 씹으니까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보험은 이제 안 하는데요. 이거 참 실손보험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정맥류 그거를 정말 현대 기술로 해야 되는데 그 현대 기술은 미용으로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손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이 손실 보상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수익률이 얼마쯤 되는가 하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지금 실손보험의 요율이 적절한가 이런 걸 제대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손해율도 자기들 사업비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냥 사고 나면 물려주고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씩 막 저거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의 요율을 정할 때 실제로 이렇게 이 보상으로 나가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남는 부분, 투자하는 부분 이런 수익률들을 다 면밀하게 계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 보험은 수학의 게임이라고 그렇죠. 확률의 게임. 불려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외국에서 사신 분들은 가능하면 외국계 보험회사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외국계 보험에 들은 경우가 있고 또 한국계 보험에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외국계 보험회사는 좀 젠틀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근데 뭐 특히 S계통의 보험회사는요, 안 주려고 오만 애를 다 써요. 뭘 갖고 오라, 뭘 갖고 오라.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네. 사회에 좌파 우파 이 운동권이나 제야 사회 시민단체도 타락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무슨 돈을 가지고 그런 시민단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요.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역할도 굉장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서 정유라보다 말 좀 더 잘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승마 유망주들은 내일 삼성전자에 박상진 사장한테 전부 전화를 하셔갖고 나도 말 좀 사주라. 그래요. 그죠? 원장님도 비행기 사달라 했는데. 전 전화했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전부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삼성이 승마 유망주 지원 안 한다면 신문에 인터뷰를 하십시오. 삼성도요, 아마 제 말을 들었으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회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삼성도 좋은 일을 가끔은 하죠. 뭐
이 맹도견 있잖아요, 그 맹도견. 예. 그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맹독인 그 한다고 이제 개를 갖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훈련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건희 회장이 예. 영국에서 있는 그 이 개 그 뭐라 그러나 좀 우아하게 개를 표현한 요즘 기억력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강박 장애가 있어서 저하고는 거기에 후원도 하고 예, 그 잘했죠. 세계적인 그 예견가로 꼽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번에 그림을 삼성이 그림 갖고 한번 시끄러워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몇 년 전에 그 그림을 어디 보관했느냐? 그 이 용인의 에버랜드 옆에 개 훈련장 바로 안에 아, 그건 잘했죠. 그림을 보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지키려고 개를 훈련시킨 거지. 그것도 말되는 소리네요. 뭐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야, 참. 저는 그 맹도견 사업을 해서 참 좋게 봤는데 또 그런 또 어떤 요즘 이제 그걸 손을 좀 뗀다 해가지고 요즘 좀 이렇게 뭐 좀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맹도견 사업하시고요. 기아이면 재son 씨한테 그렇게 몇천억 얼마 줬습니까 도대체? 220억 계약을 하고 80억이 건너간 시점에서 됐는데 그런 돈 있으면요. 제가 이제 다 계산을 해봤어요. 26만 톤 배사하는데 한 1,000억이면 되고요. 500인승 비행기가 한 3,000억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삼성의 그 저기 예. 대외 이 사회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요 빨리 하나 사주세요.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건데 귀찮지도 않으십니까? 아 제가 그 쇼생크 탈출 보니까 그 주인공이 일주일 만에 편지 보내잖아요. 예, 책 사달라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 오잖아요 책이.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의사들 1000명 앞에서 강의할 때도 쇼생크 탈출 이야기했고요. 이야기니까 정말 박수 빡 치더라고요. 네. 아주 카타르시스가 된대요. 예. 그 막 삼성전자에 전화했다니까 전부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 아, 제가 약간 좀 크레이지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전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전화 한동안 간단하게 전화해가지고 좀 비행기 사달라. 순시지는 주면서 왜 내한테는 안 주느냐. 나는 그걸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삼성의 이름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나 비행기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닥터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한 150인승 비행기로 좀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에서 이렇게 500인승 비행기 26만 톤 배 사가지고 우리나라 의사들 다 참가할 겁니다. 그 참가할 의사들 많아요. 그 참가하면은 와 코리아의 세계적인 위상을 완전히 올려주고 삼성에 한 해 광고비를 한 1조 쓸걸요. 뭐 그걸 쓰겠습니까? 그 광고비에 한 반만 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아마 그쪽에서 못 낼 거예요. 제만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죠. 네, 삼성 관계자들이 그 이 방송 할수 음성 있도록. 보나요? 보죠. 제가 방송에서 하루에 삼성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별로 없으니까요. 고소는 안 하겠죠. 제가 지금 맹도견 사업도 칭찬했고. 아, 지금까지 잘하고는 뭐 또 고소 운운을 하니까 이렇게 간이 크게 삼성 똑바로 해요 하고. 근데 좀 관제수가 있다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아, 제 따라 같이 지르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러 갖고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래 2사람 많이 당했다면서요. 아, 그래도 다 무죄. 조사당하는 그 자체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여하튼 그 삼성은 지금 뭐 좀 잘하는 것도 가끔 있는데 요거 정말 하면은 아주 잘할 거예요. 살살 달래면서 이야기해. 제가 우리 저기 원장님한테 배나 비행기 한 대 사주면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할 걸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네, 하여튼 저는 매주 이야기할 겁니다. 배하고 비행기 이야기. 이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요. 자, 또 이야기합시다. 삼성 이야기. 삼성 서울병원에서 연대 보증을 폐지했다. 이 지금 무슨 말인가? 의료비하고 관련해서 연대 보증을 세우라고 그러대요. 저도 거기서 병원에서 수술을 좀 하고 있더만.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무슨 수술하러 온 사람한테 보증을 세우라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 지인이 그 말기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실손보험 들었기 때문에 예. 보증을 요구 안 했는 예.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에게 이런 이 보증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저는 요구 안 하는데요. 안 합니까? 아니 그 수술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도 수술 큰 거는 몇백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보면 강남에 있어가지고 오는 분 중에서 뭐 수술비에 지장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응급 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예 이제 수술할 생각을 안 할까 그런 모양인데 이제 문제는 응급 수술 같은 경우에 제 아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 대동맥 파열이 와가지고 예. 이제 바로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그 경우. 예. 3천만 원 디포짓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연대 보증 돈을 내거나 보증을 안 쓰면 수술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무슨 그런 나라가 있냐냐. 우리나라도 연대 보증을 세울지는 몰라도 일단 수술은 하거든요. 예. 아 중국도 그 희한한 나라대요. 아니 돈 3천만 원 안 내면 죽을 사람을 수술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아는 사회주의 사람 국가도 아니죠. 그건 나라도 아니죠. 나라도 무슨 아니죠. 그럼 돈 3천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아 그래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도 아닌 주제에 막 이것도 중국 대사관에서 또 아, 하는 괜찮습니다. 그 나라도 아닌 주제에 말이니까 우리 사드 배치를 어떻게 이 또 사드 배치하면 또 야당에서 또 우리 또 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말은 또 한 말을 합시다 그래. 아, 다 합시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뭐? 방송은 검열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 자기들 말이 돈 없다고 수술도 안 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 사드 배치를 하니 많이 그것도 뭐 그걸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무슨 그 큰 대국이 치사하게 한국 전세 비행기도 취소시키고 그게 무슨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치사하게. 네, 그렇게 안 하죠. 미국이 나쁜 점도 많지만 그런 점은 중국보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차는 어디 위에서 왔습니까? 밑에서 왔습니까? 오늘은 밑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 벌써 그래 됐어요? 좀 있으면 또 오셔가지고 똑똑 두들기면서 아, 차 빼요! 이럴 겁니다. 아 이게 좀 방송 시간에 밤샘 하는 방송으로 해야죠. 이게 뭐 우리도 이게 100분 토론도 하든지 밤샘 토론. 우리 저기 조만간에 한번 예. 라이브로 예. 예? 좀 말 잘하는 사람 좀 해가지고 한 4명이서 예, 라이브로 밤샘 밤샘 한번 한번 합시다. 이게 뭐 1시간만 하니까 또 시청자들은 지겨워하는 거 아닐까요? 원장님 팬들이 많은데 아 요즘은 뭐 별로 편지가 별로 안 오던데요. 요즘요? 예. 소문이 났나? 무슨 소문? 훌륭하신 분이라서 유혹에 강하다고. 뭐 인간은 누구나 유혹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합소서. 사람은 이 시험에 들면 못 빠져나와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그 말을 믿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거부를 주도했다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기에 그 학점만 개판이 됐죠. 시험은 일단 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건의하는 거는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의 좋은 판단력으로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간의 파워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근데 시험에 한번 빠지고 나면 예, 못 빠져나오죠. 그렇죠. 동의하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이렇게 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난 좀 시험에 들더라도 좀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야 우리가 인류의 범죄도 없어지고. 원장님 지금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예? 듣기에 따라서. 아니요. 시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어떤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지금 이게 다 순실 사태나 우병우 사태 다 이런 돈과 권력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날 빠져주시오 하고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최순실쯤 돼야 시험에도 들게 하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권불은 10년이고 하문은 11홍이고 권력이나 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철학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면은 그게 더 부자나 명예스러운 사람보다도 훨씬 좋은 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좋은 철학을 가지면은 그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철학은 좋은데 강박장애가 좀 있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 강박증을 유혹이 좀 좋게- 약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강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돈과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빼라고 전화 오고.